따뜻한 감성, 차가운 이성, 정확한 분석이 함께합니다. 뜨거움과 따뜻함이 함께하는 시간. 신일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3부 순서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스마트폰에 푹 빠져있는 학생들을 위해 기프트카 쉐어링을 신청한 고재현 선생님. 영어를 한 천문대를 찾았습니다. 그 자리가 어떻게 생겼는데? 기프트카 덕분에 아이들과 부쩍 가까워졌네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모두의 차 기프트카 쉐어링. 기프트카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세요. 현대자동차 그룹.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불법 체류자를 다대적으로 구제하는 이민법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1986년이었었죠. 로널드 레이건 당시 미국 대통령이 불법 체류자 300만 명의 지위를 합법화해 준 이후에 28년 만에 이루어지는 대규모 조치라고 하는데 공화당의 반발이 만만치 않아서 향후 미국 정국에 미칠 영향이 주목됩니다. 이민 개혁법의 주요 내용 그리고 현지 우리 교민들의 반응 분위기 뉴욕 시민참여센터 김동석 상임이사 연결해서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김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네네, 안녕하세요. 김동석입니다. 예, 지금 뉴욕은 몇 시예요? 일요일 저녁 6시 조금 넘었습니다. 아, 예. 아유, 그거 오밤중이 아니라서 다행이네요, 그래도. 자, 이번 이민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부터 좀 설명해 주시죠. 그렇습니다. 사실 오바마 대통령 첫 번 대통령 출마했을 때부터 그리고 지난 2012년 재선거에 나왔을 때서부터 미국에다가 미국 그 시민사회에 약속했던 내용들입니다. 사실은요. 예. 이 미국의 여러 가지 사회 문제 중에서 신분이 불분명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때문에 인권 문제까지도 굉장히 그 문제가 심각해진다 해가지고서 불법 체류자들을 좀 합법화시키는 것, 투명하게 사회활동을 보장해주는 것을 약속해왔는데 한 1200만 명으로 추산되는 불법 체류자들을 이번에 거의 한 45%에 가까운 한 500만 명을 사면하는 게 아니고 합법화 신분을 가질 수 있는 이제 길을 만들어주겠다는 내용입니다. 이를테면 자녀가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의 자녀를 갖고 있으면서 미국에 5년 이상 살았고 또 범죄 사실이 없는 사람들은 일단 불법 체류자라는 것 때문에 추방하고 그러는 데서는 제외하고 일을 할 수 있는 노동 허가를 해주겠다라는 것이 이제 주요 내용이고요. 예. 거기에 따라서 또 2012년에 같은 방식으로 행정명령 내렸던 그 드림 액트라는 거, 미국에 와가지고 16세 이전에 미국에 들어와가지고 5년 이상 교육을 체류해서 그 교육을 받은 특히 미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런 그 청소년들을 구제한다라는 이런 내용을 좀 연령 제한을 좀 폐지하면서 넓히고 해가지고 한 500만 명 이상이 합법화 신분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그런 조치가 이제 행정명령으로 대통령이 지난 20일 날 발표한 겁니다. 근데요, 제가 참 미국이란 나라, 전 미국에서 공부를 안 해서, 전 독일에서 했기 때문에 신기하다고 생각하는 게, 부모는 불법 체류자인데 자녀는 시민권자가 될 수 있다. 예? 이렇게도 될 수 있나 보죠? 불법으로 한 20년 전, 30년 전, 그리고 한 15년, 10년 전에 미국에 그냥 글쎄요. 불법으로 입국하고 또 미국에 와가지고 체류 신분을 그냥 넘긴 사람들이 미국에서 그냥 한 1000만 명 이상 살아가는데 미국에서 아이를 낳으면은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글쎄요. 시민권자. 그러니까 제 얘기 뭐냐면, 부모는 불법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태어나면은 시민권을 주는 모양이죠, 미국은? 그렇죠. 예. 그게 저는 참 독특하다고 보고 또 하나는 뭐냐면 16세 이상에서 미국에 들어와서 5년 이상 교육을 받는다. 불법 체류자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이 학교에서 공교육을 받을 수 있나 보죠? 미국에서는 고등학교까지의 누구든지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교육을 받아야만 된다.
라는 의무, 예. 교육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근데 원래 그때까지는 불법이라는 건 신분을- 의무에서 해당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학교에서는 신분을 물어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 그래요? 사실 미성년자 때 부모 손에 이끌려서 그냥 자기도 모르게 미국에 들어와서 사니까 그냥 그 이전에 어렸을 때 불법 신분이 된 거죠. 사실 드림 액트가 예. 이렇게 해서 미국에서 교육받은 불법 신분 가정의 청소년들을 합법화시켜준 게 아. 드림 액트 법안입니다. 자, 그러면 말입니다. 이번 이민법 개혁으로 수혜를 입을 우리나라 교민들의, 불법 체류 교민들의 규모는 어느 정도 되리라고 보십니까? 사실 미국 LA, 뉴욕 중심으로 살고 있는 한인사회 지금은 한 미국에 한 200만 이상 한국인 인구인데요. 이 중에서 한 22, 3만 명이 불법 체류 이렇게 추산을 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 한 6만 명 이상이 이번 대통령의 그 이민개혁안 행정명령에 의해서 구제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게 일반 그 한인사회 이 일에 전문적으로 일하는 사람들의 이제 예상이고 전망입니다. 6만 명 정도가 수혜를 입을 것이다. 네. 그렇습니다. 예. 그렇다면 우리 교민사회는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사실 불법 체류 신분에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큰 환영이고 굉장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예. 신분이 합법이 아니고 여기서 산다라는 게 굉장히 불안한 일상인데 당연하겠죠. 이거에 통로가 생겼다는 게 굉장히 반기는데 아시다시피 대도시에 있는 한인사회 자영업자들이 대개가 그 영세 자영업에서 남미계 노동자들을 그냥 고용해서 비즈니스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제 합법화되면은 모든 노동자에 대한 권리를 제시해주고 베네핏을 줘야 되기 때문에 달라지죠. 임금도 높여줘야 되고요. 그죠? 그렇습니다. 오버타임도 할 수 없고 하기 때문에 사실 양의 반응이 좀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뭐 우리 교민들이야 우리 불법 체류하는 교민들이 합법적인 지위를 얻게 된다는 데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지만 사업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군요. 그게. 그렇죠. 비즈니스에는 그렇죠. 아무래도 노동자들의 임금이 올라가고 어떤 정식 고용을 하려면은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갑자기 당황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공화당은 이런 이민법에 반대한다고 그러는데 그 이유는 뭐예요? 사실 공화당은 이민 정책을 좀 제한적인 이민 정책을 갖죠. 예. 투명하고 확실하고 그리고 불법 이민이 양산되는 걸 우선 막자라는 게 공화당 입장이었습니다. 예. 민주당은 우선 이민자들의 이 삶을 해결해 주면서 이걸 하자라는 게 이게 뭐 벌써 몇 년 전부터 내려온 차이인데 더더군다나 이번 이 오바마 대통령 행정명령에 대해서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지난 중간 선거에 그 공화당이 이겨가지고 좀 이제는 대통령이 모든 걸 협의하고 협력하겠구나라는 예상을 했었죠. 선거 직후에 의회 지도자도 간담회에서 그렇게 했는데 오바마 대통령이 이거는 간단치 않기 때문에 그냥 강행을 한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민감한 이제 반발을 하고 있죠. 다수당이기 때문에 대통령에 대해서 쓸 수 있는 반대할 수 있는 조치는 않기 때문에 지금 미국의 정치권이나 이걸 바라보는 시민사회가 굉장히 긴장돼 있습니다. 공화당의 반응에 대해서 일반 시민들의 생활이 불편해질 수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예를 굉장히 들면요? 긴장된 분위기죠. 당연히와 마찬가지로 공화당이 동의를 안 해주면 예산안이 통과되지 않으니까 정부가 문을 닫는다는 이런 아주 굉장히 큰 무기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오바마 대통령이 그야말로 생명을 내놓고서 정치 생명을 내놓고 추진하는 오바마 케어 같은 거에 옵션 같은 거를 절대로 동의하지 않으면은 그거에 들어가는 예산을 전혀 동의해주지 않으면 그냥 스탑이 되는 거고요. 모든 의회에서의 예산권이라든지 인사권 같은 것들에서 합의를 안 해주고 응해주지 않으면 그냥 스탑이 되니까 이 미국 정치권이 그냥 정지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긴장된 분위기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바마 대통령이 이것을 이렇게 이민법을 강행하는 이유, 정치적인 이유 같은 게 있을까요? 공화당이 이렇게까지 강경하게 대응하지 못한다라는 계산이 깔려있다고들 봅니다. 왜냐하면 1년 전에 공화당이 반대해서 예산안이 멈췄기 때문에 정부가 문을 닫았던 이거는 사실 공화당이 더 큰 정치적인 그 손해를 봤기 때문에 그리고 2016년 선거를 놔두고서 지금은 공화민주 일반 유권자들은 비슷하니까 이제
남미계를 중심으로 하는 이민자들의 표심을 겨냥한 것이 그런 계산이 다분하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번에 중간선거에 대통령이 졌지만, 민주당이 졌지만, 이거는 분명히 2016년 선거, 대통령 선거를 겨냥한 이민자 그룹의 표심을 겨냥한 그런 그 정책인 거다라는 이렇게 보는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본인은 못 나오잖아요, 오바마 대통령이 이제. 하지만 그렇죠. 다른 그렇지만 민주당 후보를 위해서 그렇게 한다. 그렇습니다. 민주당에게는 남미계 표가 이번 남미계가 선거에 참여하는 유권자가 투표율이 한 50% 된다 그러면 1,100만 명이 남미계 유권자가 1,100만 명이 넘습니다. 예. 굉장히 큰 투표 그룹이기 때문에요. 아, 그렇군요. 자, 미국 사람들, 예? 화이트든 뭐, 어쨌든 미국 현지인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미국 현지 반응은 지금 말씀드렸듯이 일단은 이러한 정쟁 때문에, 양당의 정쟁 긴장하고 때문에 있다. 시민 사회가 불편해지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고, 대체적인 분위기는 공화당이 반대할 수 있는 명분을 주는 것이 있습니다. 미국이 이만큼 불안해지고 경제적으로 불황을 겪는 가운데 있어서는 이민자들의 이민정책 시스템이 무너지고, 그리고 이것이 질서가 없어진 거기 때문에 이걸 잡아야 된다라는 거는 동의하지만은 거의 민주공화당이 갖고 있는 이런 방법적인 면에 있어가지고서는 한 3, 4% 더 백인들로부터는 공화당의 입장에 지지를 받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뭐 우리 교민들 중에 한 6만 명 정도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니까 그거는 참 다행스러운데, 과거보다 사실은 많이 이민 가는 사람, 그리고 이렇게 불법 체류하는 사람들 숫자가 굉장히 줄었을 거예요, 우리나라 교민들 중에서. 그렇죠? 그래서 불법 체류자가 늘어나고 줄어드는 게 아니고, 이전에 계속해서 사실 불법 체류자들 보면 한 10년 훨씬 더 이전서부터 그런 부분이었기 때문에 예. 네, 오바마 대통령 입장은 10년 훨씬 더 살았는데 전과만 없으면 미국 시민이나 다를 바 없다. 이게 이제 기본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예, 지금까지 뉴욕 시민참여센터의 김동석 상임이사였습니다. 스포츠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경향신문 김세훈 기자 연결하죠. 김세훈 기자? 네, 안녕하세요. 예, 아마추어하고 프로를 통틀어서 우리나라 최강 팀을 가리는 대회가 FA컵이죠. 그렇죠? 네네. 예. 네. 근데 성남 FC가 정상에 올랐네요. 골키퍼 뭐 바꾼다 어쩐다 어차피 승부차기 해가지고, 그죠? 골키퍼 못 바꾼 게 오히려 승인이었던 것 같아요. 네. 성남FC하고 F서울하고 어제 결승전이 열렸는데요. 연장전까지 승부를 가리지 못하고 승부차기에서 4대2로 성남이 승리를 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성남은 경기 종료 직전에 골키퍼를 바꾸지 못했습니다. 예. PK 전문 키커인 전성욱 선수라는 그 골키퍼가 있는데, 이 선수를 바꿀 타이밍을 놓치면서 바꾸질 못했거든요. 그래서 계속 그 실선발 투입이 돼서 120분 골문을 지킨 박준혁 선수가 승부차기에 막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어떻게 보면 원하지 않는 승부차기 골키퍼로 나섰지만 상대 외국인 선수 두 선수의 승부차기 킥을 막아내면서 팀이 우승을 하는데 크게 공헌을 했습니다. 골키퍼 교체 같은 실패가 되레 약이 되면서 승부로 연결된 그렇죠. 경기였죠. 그게 다 보면은 이 운도 있어요. 스포츠에서 네. 보면. 그러니까 예. 인생에서 세우지 말라고요. 맞습니다. 아마 골키퍼 교체가 실패했을 땐 아차 싶었는데 그 선수가 이렇게 또 좋은 활약을 하면서 우승할 줄은 꿈에도 몰랐죠. 그렇죠. 성남이 우승하면서 우승 상금 5억 원 받고 내년도 챔피언스리그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출전권을 따내게 됐고요. 서울은 지금 패하면서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출전권을 따내기 위해서는 앞으로 남은 프로경기 2경기에서 좋은 성적을 거둬야 하는 좀 힘겨운 입장이 됐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말이에요. 손흥민 선수. 시즌 지금 절반도 안 지났는데 11골 넣었다고 그러네요. 예? 네. 아유, 너무 잘해요. 그렇습니다. 지난 시즌에 함부르크에서 레버쿠젠으로 이적을 해서 2013, 2014 시즌, 그러니까 이전 시즌이죠. 이전 시즌에 1년 내내 뛰어서 12골을 넣었습니다. 근데 지금 레버쿠젠 2년차, 2014, 2015 시즌. 이제 12월이 지나야 절반의 시즌이 끝나는데요. 벌써 손흥민 선수가 11골을 지금
바꿔놨습니다. 예. 어제 하노버 96가의 분데스리가 경기에서 한 골을 추가를 했고요. 그래서 지금 분데스리가에서는 5골, 챔피언스리그 본선에서는 3골, 챔피언스리그 플레이오프에서 2골, 그리고 독일 축구협회 컵에서 1골, 그래서 총 11골을 기록을 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지난 시즌에 12골을 1년 동안 넣었는데 이번엔 한 4개월 만에 11골을 집어넣었고요. 본인 개인 시즌 최다 골 기록을 시간 문제로 좀 남아있고요. 예. 손흥민 본인도 독일에 쓰면서 계속 성적이 좋아지고 있고, 팀 레버쿠젠도 챔피언스리그에서 좋은 성적을 올리는데 계속 그 진전을 보고 있습니다. 두 선수, 손흥민과 팀에 어디까지 전진할지 보는 것도 상당히 흥미롭게 됐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리고 10년 만에 우리나라에서 열린 스피드 스케이팅 월드컵이 참 성공적으로 끝났다고 그러는데 우리 선수들이 특히 선전했으니까 성공적으로 끝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국내에서 이런 대회가 열리면은 선수들이 조금 부담감을 아무래도 더 갖습니다. 왜냐하면 지켜보는 사람도 많고, 외국에서 경기하면 우리나라 중계가 잘 안 돼서 관심이 없는데, 국내에서도 관심이 상당히 많은데, 실수 하나 우리 선수가 아주 잘했습니다. 이상화 선수가 500m에서 금 하나, 은 하나 보탰고요. 단거리의 남자 단거리의 간판인 모태범도 역시 500m 레이스를 2번에서 둘 다 모두 은메달을 따냈습니다. 예. 모태범이 11개월 만에 처음으로 국제대회 은메달을 따냈어요. 예. 그러니까 값진 성과를 얻었고, 또 쇼트트랙에서 스피드 스케이팅으로 전향한 박승희 선수도 이번 대회 물론 메달은 좀 따지 못했지만 예. 어쨌든 톱10에 드는 아주 희망적인 성과를 냈죠. 그렇군요. 올 시즌 LPGA 투어 마지막 대회가 열리고 있는데 최종 결과 나왔나요? 네, 지금 CME 그룹 챔피언십이 지금 막 끝났는데요. 우승을 17세 뉴질랜드 교포인 리디아고가 차지를 했습니다. 합계 10언더파로 다른 2명의 선수와 함께 연장전에 들어가서요. 연장전 4차전에서 우승을 확정을 지었는데, 이번 우승으로 우승에 걸린 상금 50만 달러. 그리고 이번에 CME 글로브 우승 보너스라는 게 있어요. 예. 1년 내내 이제 점수를 촉적을 해서 하는 건데, 거기도 리디아고가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우승으로 한꺼번에 150만 달러, 지금 합도로 17억 원을 한꺼번에 받았고요. 예. 우리 박인비 선수는 좀 부진했어요. 그러면서 지금 공동 4위에 그쳤고, 스테이시 루이스가 공동 9위에 올라가면서 시즌 상금왕과 올해의 선수상을 휩쓸었죠. 박인비 선수는 루이스보다도 한두 단계 위에 성적을 올리는 톱10에 진입했으면 상금왕 3연패, 올해의 선수상 2연패가 가능했는데요. 역전에 실패를 하고 말았습니다. 예, 그렇군요. 예, 오늘 소식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경향신문 김세용 기자였습니다. 새로운 샤프 쿠쿠 하이브리드 에코레인지를 소개할게요. 요리는 더 빠르게, 화력은 더 강하게, 보온 기능까지 더 똑똑하게. 쿠쿠, 이번에도 감동이죠? 생활을 더 맛있게, 더 멋있게. 쿠쿠 하이브리드 에코레인지. 신율의 출발새 아침 3부 순서 여기까지고요. 잠시 뒤 4부에서 뵙겠습니다. 인천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인천 지역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통해 준비된 문제가 지역의 관련 기업으로 취업하는 사업입니다. 취업 희망자는 채용 희망 기업이 원하는 기술이나 지식을 배울 수 있어서 좋고, 채용 희망 기업은 기업이 원하는 능력을 갖춘 취업 희망자를 뽑을 수 있어서 좋은 인천 지역 맞춤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자세한 사항은 인터넷 홈페이지 injob.or.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 인천광역시, 차관법인 인천벤처기업 협회와 함께합니다. 대한민국 사장님들, 이보영이에요. 사업하면서 힘든 일 참 많으시죠? 이젠 노란 우산 공제 꼭 챙기세요. 갑작스레 소나기가 와도 우산 하나 챙겨놓으면 걱정 없잖아요. 소득 공제는 물론 복리 이자에 목돈 마련 저축도 되고 법으로도 보호되니까 노란 우산 공제 하나면 마음이 든든. 50인 미만 소기업, 10인 미만 소상공인 사장님이라면 누구나 가입하실 수 있대요. 창업할 때 가장 먼저, 사업할 때 가장 가까이. 참 든든한 동행, 노란 우산 공제. 이 캠페인은 중소기업 중앙회와 함께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신율 교수가 진행하는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일반세 아침 4부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기라나예요. 저의 다음 계획 궁금하시죠? 앞으로 강원 평창수와 함께 준비하겠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을 준비하는 깨끗한 물이니까요. 강원 평창수 마시면서 같이 준비하실래요? 평창 동계올림픽 공식 먹는 샘플. 강원 평창수. 황태수 박상명의 베스트 워스트 베스트 좀 템포 이상했죠? 완벽했습니다. 완벽했습니다. 잠깐 한눈 파는 사이에 또 까먹었어요. 예, 아닙니다. 완벽했습니다. 진짜 일초월장하고 계시는 두 분을 모시고 오늘도 정치권의 한 주간의 베스트 버스트 뽑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누구부터? 오늘 황 의원님부터. 저요? 워스트부터 할까요? 베스트부터 할까요? 뭐부터 하실래요? 예, 워스트부터 하죠. 두구두구 주신답니다. 예, 두구두구 해주시죠. 버스트요? 저는 저 황선, 신은미 이 두 분이 요즘 이렇게 친북 토크 콘서트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황선, 신은미 두 사람을 갖다가 워스트를 뽑았습니다. 예. 자, 그리고 우리 박상병 박사님 또 두구두구 주실 거죠? 네, 워스트 새누리당 베스트. 아, 워스트. 예. 죄송합니다. 워스트가 맞죠? 예. 새누리당의 김재원 아. 원내 소속 부대표를 꼽았습니다. 제가 감기가 들려가지고 지금 정신이 멍멍합니다. 예, 베스트가 뭐고 워스트가 뭐고 헷갈리고 말이에요. 근데 말이에요. 예. 자, 우선 우리 황 의원님부터 좀 설명을 해주시죠. 뭐 지난주에 보면은 저 깜짝 놀랐어요. 보니까 저 토크 콘서트하고 하면은 안철수 의원이 주로 하시는 건 줄 알았더니 그게 언제부터 그거 콘서트라는 이름이 거기 붙었는지. 그게 아마 안철수 의원의 청춘 콘서트부터죠. 그거부터죠. 예, 그 보니까 근데 요새는 뭐 너도 나도 콘서트를 붙이니까. 진짜 콘서트가 없어요. 근데 황선 뭐 아시겠습니다만은 저 2005년에 북한 평양에 원정 출산 갔던 옛날 민노당 대변인이었죠. 예. 민노당 대변인이고 신은미라는 사람은 뭐 저 재미교포 미국인이라고 그래요. 미국 국적을 갖고 있고 그래서 북한 한 6차례 정도 보니까 이제 이른바 탐방을 하고 뭐 그거 갖고 보면 주로 좀 뭐 여러 군데서 보면은 난 북한을 다녀봤더니 북한이 지상 낙원이더라 하는 뭐 이런 말씀 하는 사람들이 같은데 마침 지난주 19일이던가요? 아니 19일이죠. 19일날 유엔 총회 제3위원회에서 북한의 인권이 아주 심각하다. 그러니까 이것을 북한 인권 결의안이 나옵니다. 그래서 ICC 국제형사재판소에다가 제소를 하도록 안보리가 뭐 결정을 하라. 이런 어떤 결정을 내린 날 바로 그날이에요. 그날 보니까 서울 시내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의 한복판에서 한 100여 명 모아놓고 찬북, 뭐 종북이 아니라 찬북이라고 그래야 되겠죠. 북한을 찬양하는 뭐 북한에 가서 고급 뭐 술집을 갔더니 청춘 남녀가 미남 미녀들이 좋은 옷 입고 뭐 있더라. 또 보면 김정일 원수님이 만들어주신 뭐 맥주는 우리나라 폭탄주보다 맛있더라. 그야말로 북한 찬양 일세. 이게 뭐냐 하니까 이런 거예요. 지금 국제사회가 111개 국가가 지금 보면 북한의 인권 문제가 심각하다. 그래서 일단 유엔 총회 이제 다음 달에 뭐 총회로 넘어갑니다만은 하고 있는 바닥에 아니다. 북한은 그야말로 인권 문제 전혀 없다. 하는 식으로 뭐 역성을 넘어서 찬양하는 그런 모습 보면서 대한민국은 여전히 강하고 대한민국이 강하기 때문에 우리 어떤 내에도 뭐 저런 사람이 존재할 수 있구나. 그래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만약에 어제 황선, 신은미 이 두 사람 이야기대로 북한이 그렇게 뭐 살기 좋은 지상 낙원이고 인권에 아무 문제가 없다면 북한에 가서 우리나라와 같이 이런 얘기하면 어떨까요? 보면은 우리 보면 박근혜 퇴진 이명박 구속 얘기하잖아요. 북한에 가서 예를 들어서 김정은 퇴진 얘기했을 때 단 10초라도 버틸 수 있겠는가. 또 북한 평양 한복판에서 남쪽 갔더니 남쪽은 지상 천국이고 이렇게 저렇게 얘기했을 때 단 10초를 버틸 수 있겠는가. 그렇지 않은 가운데는 그런 얘기를 하지 마라 하는 편에서 황선, 신은미 두 사람을 갖다가 워스트를 꼽았어요. 예. 근데 저는
저는 황선, 신은미 이런 사람들이 주장에 동의하지 않지만은 이번에 황선, 신은미 두 사람이 북한에 다녀온 얘기를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북한에 다녀온 경험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번에 다녀온 한 얘기 중에 북한은 지상낙원이라고 한 말이 있습니까? 150 이런 거죠. 그런 걸 한 적이 없어요. 북한 다녀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를 설사 과거에 그런 말 했다고 하더라도 과거에 그 말 때문에 이번에 전국을 다니면서 하는 북한에 대한 일종의 그 기행기 또는 그 책을 낸 책 출간계를 폄하하는 것은 저는 옳지 못하다. 폄하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걸 하지 않은 걸 굳이 그 말을 해가지고 그걸 우리가 지상- 천국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아니 그 이야기를 들어보고 그걸 갖다 우리가 지상 천국 얘기 지상을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봤죠. 무슨 그 사람들 하는 얘기를 안 들어봤어요? 북콘서트 가서 들어봐서 보셨는데. 아니, 그러니까. 콘서트를 가서 듣습니까? 다 자료로 나오고, 다 보면, 저 인터넷에서 중계방송 되는데? 다 보셨어요? 그럼요. 뭐가 문제가 됐어요, 근데? 그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그래서, 북한에 대해서, 북한도, 저는 북한을 옹호하지 않지만, 북한도 대동강 맥주를 맛있다고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아니, 대동강 그 얘기도 맥주가 그러면은? 맛있다는 이야기하고, 그것이 보면은, 북한에 갔더니 아니, 대동강 황선 얘기하면 참부도 친북이고 다 참북이 믿어. 아니죠. 그건 아니잖아요.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법적으로 잘못된 거는 바빠서 나는 우리가 법적으로 잘못됐는지 안 됐는지 그 검찰에서 내에서 하고 있다는데 저는 뭐 아시겠습니다만은 황선 신은미가 마음껏 떠들도록 놔두는 게 대한민국 건강이 그렇죠. 난 튼튼하다고 봐요. 그러니까요. 거기에 대해서 불쾌한 감정을 갖다 99% 국민들이 갖는 것 같고 그거 갖고 왜 저 사람들을 갖다가 왜 저 사람들이 단순히 기행 갔다 온 얘기 자기 경험 물론 아주 일정하게 짜여진 각본들 갔다 왔겠죠. 그거 갖고 불쾌한 감정 갖는 것까지 그거 갖고 그것이 뭐 잘못됐다고 얘기하시면 그건 너무 독단 아니신가요? 아니요. 제가 볼 때는 워스트로 꼽는 거는 이번에 북 콘서트에서 주사위를 넣은 걸 워스트로 꼽으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북한에 가서 자연스럽게 갔다 와서 얘기하고 있는 거를 워스트로 꼽히 그 사람들 하는 얘기를 우리가 말하는 워스트라고 하는 것은 명백한 국민의 상식에 반한다든지 범죄적으로 문제가 있다든지 이런 게 없는 것이지. 기분 나쁘다고 그렇게 워스트 꼽습니까? 엄청난 얘기 하십니다. 그러면 지금 보면은 거기서 황선 이 신은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그것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법적으로 문제 없다고 봅니다. 아니 법적으로 문제 있는 거다 보고 법적으로 문제 있는 것은 앞으로 그건 검찰이 내사라는 게 있으니까 그건 앞으로 뭐 결론이 나겠죠. 내버려 두시라는데 오히려 그런 아니 사람들은 난 내버려 두는데 거기에 대해서 불쾌한 감정하고 괘씸한 감정 갖는 그리고 99%의 국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그걸 당연하다고 생각할까요? 지금까지 황의원은 괘씸한 감정 가지고 지금 워스트를 꼽아왔습니까? 물론이죠. 그건 괘씸하다는 것이 국민 정책 전할 때 괘씸한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김재원 의원은 왜 꼽으셨어요? 개인적으로 저는 괘씸하고 개인주의 좋아하는 개인적인 아닙니다. 건전한 상식을 가진 제가 아마 제 주변의 대부분의 사람 우리 박 박사님이 저는 그런 말씀을 깜짝 놀랐어요. 지금. 주관에 따라 보는 건데 잠깐만. 황선 신은미가 잘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 북한에 다녀온 얘기를 하는 것도 죄가 됩니까? 아니 북한에 가봤더니 갔다 와서 거기서 보면 그 사람만 그러면 3만 명의 탈북자들이 그 갔다 온 얘기를 그 사람 비정상입니까? 그럼요. 일단은 요 얘기 여기서 하고 김재원 의원 꼽으신 이유는 해주시죠. 김재원 의원은 국회 교문위에서 황우여 부총리가 여야 간사 간에 합의한 내용을 10분 만에 번복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친박계 안에서도 계급이 있나라고 지금 물을 정도예요. 쉽게 말하면은 우리 국회는 상임위원회 중심주의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번 같은 경우는 국회 교문위 예산 문제예요. 적어도 부총리가 국회까지 와가지고 여야 간사를 불러서 정말 정부 입장에서는 한 발 물러난 양보를 한 겁니다. 그것도 2조 원 다가 아니고 5,600원이에요. 청약분만 한다는 거예요. 상당히 양보를 한 거죠. 정치를 이렇게 풀어나가는 겁니다. 설사 원칙에 반하고 정부 입장에 반한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누리과정 예산을 또는 누리과정을 여기서 파산시킬 수 없는 그런 고민이 있었던 겁니다. 이거를 김재원 원내수석 부대표가 당하고 협의하지 않았다가 10분 만에 번복을 해버리면서 뭘 꺼냈다고 얘기를 했어요. 이 도대체 국회가 뭡니까? 아니, 한 당에 원내수석 부대표가 이 정도 힘이 셉니까? 친박계라고? 핵심이라고? 이거는 정말 국회를 청와대의 여의도 출장소로 보고 있는 인식과 일맥상통합니다. 이것은 절대로 옳지 못하다. 그래서 김재원 원내수석 부대표를 워스트로 꼽았습니다. 옳지 못하다. 근데 저는 사실은 오늘 제가 황씨 아니에요. 그런데 황선지 원래 두 사람 갖고 오늘 아침까지 고민했어요. 황선이냐 황우이냐? 황선이냐 황우이냐. 그래 보니까 황황황 그래갖고 참 고민이 많았어요. 같은 황갈끼리. 근데 저는 사실 원래 그런 이름이 개인적으로 고민 같이 하지 마세요. 괜찮습니다. 워스트로 꼽으려고 그랬던 사람은 사실 황우여예요. 왜냐면 황우여
부총리는 본인이 지금 당 대표는 착각하고 있어요. 왜냐니까 물론 황우여 부총리가 2011년 누리과정을 처음에 원내대표 시절에 그 사람이 추진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무상 시리즈에 보면 불을 부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보면 황우여죠. 근데 황우여 장관이 보니까 이번에 자기가 결제 해지 차원에서 그렇게 나온지 모르겠으나 당초 보면 정부에서 지금 정부라는 것은 국무위원은 자기 혼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국무위원 전체적 정부, 대한민국 정부는 어떤 식으로 방향을 잡고 있냐니까 5,600억 순증액분 이 부분에 대해서 각 이른바 영유아 보육법에 따라서 지방채를 발행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지방채를 발행하고 그 다음에 보면 조금 꼼수긴 합니다만은 교육부 예산 늘리겠다 이렇게 가 있는데 이것을 갖다 덜렁 그것도 보면 갑자기 신성범 새누리당 간사 불러갖고 얘기 됐어 그냥 우리 교육부에서 다 주기로 했어 이렇게 덜렁 구두리 얘기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여기에 대해서 신성범 물론 간사가 굉장히 전 일정 부분 보면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그럴 땐 바로 왜냐하니까 이 팀플레이거든요. 당연히 원내대표부에다가 그럼 보고를 해야죠. 왜냐니까 일선 소대장격이 간사입니다. 원내대표, 원내수석부대표가 총괄 지휘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보고를 했었어야 되는데 황우여 전 대표가 지금 교육부총리가 그런 얘기하니까 됐겠거니 생각을 했고 당연히 보면 신성범 간사 입장에서는 황우여 장관이 얘기할 때부터는 기재부하고도 얘기 됐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더는 구두로 그렇게 합시다. 기재부하고는 얘기 된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기재부가 입장이 정반대입니다. 지금. 기재부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지방채 발행 이후에 교육부 증액을 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제가 이제 그 야당 측 간사하고 인터뷰를 해봤는데 실제로 이제 야당 측 간사 입장에서 볼 때에는 김태형 간사 입장에서 볼 때에는 지금 물론 황 의원님 하시는 말씀이 맞지만은 간사하고 주무부처 장관하고 얘기를 해가지고 그냥 그걸 합의한 것으로 여기는 경우도 많다는 겁니다. 특히 예산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일일이 다 말씀드릴게요. 예. 제가 조금 제가 이 국수도 뭐 화요일 국회 많이 계셔봤습니다만 저는 이 내박을 좀 압니다. 아는 게 뭐냐면은 예산 문제와 관련해서 당에서 지도부의 방침이 있습니다. 지도부 방침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각 상임위원회에 총액을 다 관리해야지 세세한 내용을 다 가지 못합니다. 그러면 상임위 간사는 협의가 필요 없는 거죠. 지금 같은 경우는 이미 협의가 된 상황이고 본안 2조 원 정도는 지방채 발행으로 발행을 했지 않았습니까? 나머지 이제 5,600억 원이 증액분인데 이 부분을 가지고 야당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안 된다. 전체적으로 중앙정부 더 지원을 늘려라고 하는 얘기인데 황우여 부총리가 내려와가지고 직접 그만큼은 교육부 예산을 하겠다고 일부 양보를 한 거예요. 이 정도는 그러니까 경제 부분은 몰라도 비경제 부분은 교육부총리라고 얘기하면은 상당히 권한이 있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부총리를 만든 건 아닙니까? 그럼 부총리 뭐하러 만들었습니까? 그리고 또 당연히 대표를 지낸 분이라고 얘기하면은 만약에 설사 엄청난 액수를 가지고 조율이 안 된다고 얘기하더라도 적어도 원내수석 부대표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결론을 내렸구나. 그러면 한번 지도부에 협의를 하고 난 다음에 존중을 한다는 거 아니면 사실 제고를 하자. 이렇게 넣어야 될 텐데 이거를 10분 만에 바로 번복을 해버리고 월권 했다고 얘기하면은 이거를 잘했다? 물론 잘했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우리 황 의원님도 이거는 상임위 차원에서의 세부 심사까지도 전부 다 청와대가 컨트롤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국회를 망치고 있는 겁니다. 절대로 그는 잘못된 겁니다. 저는 지금 보면 황우여 전 대표, 황우여 장관이야말로 국회 5선 의원을 지냈으면서 뻔히 알면서 왜냐니까 이미 11월 13일에 이 교문위의 누리과정 예산을 빼놓고 싹 다 이미 다 상임위 다 통과가 됐어요. 다 합의가 돼서 어떻게 마지막 쟁점으로 남아있다시피 한 것이 3세부터 5세까지 누리과정 에 대한 이 대략 한 보면 4조 예산 중에 5,600억. 이것도 뭐냐니까 올해까지는 이게 지금 보면은 중앙정부, 지방정부가 뭐랄까 공동으로 부담하던 부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영유아 교육법이 이제 개정되면서 이것이 이런 식으로 조정되다 보니까 순증액분이라는 게 뭐 사람 수가 늘어서 증액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4조 중에서 5,600억을 지방채로 발행하라 하는 이야기인데 지금 앞서 말씀드린 황우여 장관 입장에서는 야당은 뭐냐면 이 문제를 계속 걸고 넘어지는 게 이 누리과정 문제하고 이러면 무상급식왕 문제하고서 사실상 심정적 연계를 시켜놓은 겁니다. 그래서 교육감들이 하는 지방청에 그 무상급식 문제에 대해서는 왜 중앙정부가 내몰라라 하면서 이 누리과정 문제는 그럼 박근혜 표 예산이라 그래서 너무 집착하는 거 아니냐. 어떻게 보면 조금 감성적인 이런 어떻게 보면 서로 공방이 있었거든요. 그러나 여기서 그러면 법대로 해야 돼요. 항상 법과 원칙대로 하면은 지금 앞서 말씀드린 기재부 입장이죠. 그러니까 5,600억을 지방채 발행하고 만약에 그 예산이 부족하다면
예산을 늘려서 서로 맞춰주는 약간 꼼수지만 그게 맞습니다. 근데 그런 어떤 원칙까지도 어기고 황우여 장관이 자기가 예전 2011년에 벌려놓은 일이라 그래갖고 법과 원칙을 깨면서까지 보면 적당히 타협하고 법과 원칙을 깼다는 게 절차적 정당성에 문제가 있다는 말씀이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다면 그렇게 안 하려면 영유아 보육법 못하러 만듭니까? 그러니까 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절차적 정당성이라는 것은 황우여 교육부총리가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간사들도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간사들- 여야 원내대표단들끼리 만나서 합의를 해야만 그것이 절차적 정당성이 있다. 이런 말씀이세요 지금? 말씀이 조금 복잡한데 간단하게 네. 얘기하면은 우선 황우여 장관은 우선 영유아 보육법에 정해진 것을 갖다가 어떻게 보면 우회하기 위해서 일반 우회증액이라고 그러죠. 우회증액한다고 꼼수를 쓴 거니까 우선 법 정신을 어겼어요. 그 다음에 아까 신성범 간사는 그런 부분이 있을 때는 그것이 나머지 부분은 아무 정리된 게 이거 하나 딱 남아있다니까요. 그렇다면 당연히 원내대표 뭐 합의를 해야 돼요. 합의를 한다. 협의를 해야 돼요. 이렇게 되는데 이거 제대로 된 겁니까? 근데 덜렁 구두 약속하고 또 야당 간사는 구두를 일단 각서 썼습니까? 원래 아시겠습니다만은 그런 거 쓰면 요만한 국회 메모지에 씁니다. 구두를 일단 그렇게 하자 해놨는데 그것도 내용도 뒤틀어서 얘기한 거예요. 김태년 간사가. 그러니까 이 모든 게 뒤엉켰는데 이 뒤엉크게 만든 단초를 갖다 제공한 것이 황우여 장관이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황우여 장관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의회주의자고 그동안에 이런 교착 국면에서 정치력을 통해서 난국을 풀려고 애를 많이 써왔던 거죠. 예산안 문제도 모든 예산 문제를 당 지도부의 원내 수석 부대표가 다 하는 거 아닙니다. 네. 각 상임위의 간사가 실질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고 거기서 도저히 타협이 안 될 경우에는 수석 부대표가 나와가지고 원내대표단에서 합의를 보는 거죠. 지금도 이해 안 되는 거를 내일 여야 원내대표 출회동에서 기대하고 있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원내 수석 부대표 간에 합의를 하고 심지어 거기에다가 주무부처인 예. 장관이 또는 사회부총리까지 와서 합의를 봤다고 얘기하면은 그걸 존중하는 것이 저는 기본이라고 봐요. 이게 원칙이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어떻게 지켜나갈 것인가를 여권 차원에서 고민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 면에서는 황우여 전 대표, 황우여 장관의 판단은 옳으나 여기에 대해서 그럼 김정은 원내 수석 부대표는 10분 만에 번복을 하면서 파산시키라고 얘기하면은 앞으로 모든 문제는 아예 원내 수석 부대가 다 나서세요. 마음대로 번복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이 얘기를 여야 합의했는데 야당의 원내 수석 부대표가 이걸 번복했다 칩시다. 얼마나 피해가 많을까요? 여당에서. 알겠습니다. 왜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다른 눈으로 봐야 됩니까? 아무리 세상에 양진영으로 갈라서 싸운다 하더라도 예. 옳은 거는 옳은 겁니다. 근데 원내 수석 부대표가 지금 번복했다고 또 뭐 마침 김재원 의원이 친박이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모양인데 이거는 원내 수석 부대표가 번복한 게 아니에요. 원내 대표단이 번복한 거고 그것을 갖다가 앞장 발표한 사람이 원내 수석 부대표일 뿐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말이 아니죠. 그 이완구 원내대표는 그러면 이완구 원내대표하고 그러면 상의도 안 하고 했단 말입니까? 아니, 그건 상의를 아니잖아요. 했지만은 김재호 원내 수석 부대표가 이건 직접 정확히 기자들에 얘기하면 얘기를 했잖아요. 이거는 김무성, 이완구까지란 당 지도부가 이건 아니다 싶으니까 원내 수석 부대표가 통상 보면 이런 알겠습니다. 경우 대변인이 얘기 안 그렇게 하고 말씀하시면은 예. 그러면은 최경환 경제부총리도 합의를 한 것이고 처저 합의를 했다고 말씀하셔야 돼요. 그 뒤를 얘기하는 당연하죠. 거죠. 그렇게 되면 그건 왜냐니까 이미 당정청 협의해서 이미 조율되어 있고 이렇게 방향으로 가기로 되어 있는 것을 황우여 장관 겸 교육부총리가 어떻게 보면 그러면 청와대 지침대로 안 한. 아니 청와대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죠. 왜 이 청와대 지침이 국가 운영은 청와대 정부가 하는 겁니다. 그런 거군요. 예, 그럼요. 알겠습니다. 청와대 지침대로 그럼 못하는 게 문제군요. 네.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는 그러면 청와대 따로 그러면 당당히 몰았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자. 당정청이 보면 이런 거 당정청 회의를 통해서 결론 내고 그래서 예. 방향으로 가는데 자. 황우여 장관이 시간 관계상 삐싸게 놓은 거죠. 베스트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박 박사님. 베스트는 저는 이번에 정치자가 무죄를 선고받았죠. 정두원 의원을 꼽았습니다. 정두원 의원. 베스트. 우리 황 의원님은. 그 베스트요? 베스트는 전 박근혜 대통령 꼽았어요. 박근혜 대통령. 자, 그러면 정두원 의원부터. 네. 예. 저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과거에는 정두원 의원 하면은 참 가볍다는 비판을 많이 받았었죠. 말에 진정성이 없고 또 각종 비리에 연루돼서 말들이 많았습니다만 이번에 비자금 정치자금 무죄를 선고받고 난 다음에 한 일성이 이겁니다. 억울하지 않느냐고 하지만 나는 오히려 지난 2년간의 고난에서 너무도 많은 것을 얻었다. 그리고 주변에서 좀 친박계 위해서 좀 싸워달라. 친박계 싸우는데 좀 앞장서달라. 비박이니까
아니다. 나는 아직 그럴 때가 아니다. 그러면서 한 얘기가 지금까지 그랬듯이 국민의 입장에서 할 말하고 할 일을 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 입장에서 많이 하신 분이죠. 이런 상찰의 계기를 말하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예. 이 정도 넘으면은 보통 나와서 막 스치고 다닙니다. 봐라 내가 무죄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면은 지금 이명박 정부는 왜 실패했는가라는 주제로 회고록을 쓰고 있다고 합니다. 자원 얘기에 대한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으로 나왔다고 그래요. 이걸 국민의 입장에서 진실을 밝히겠다. 근데 사실은 정도원 의원은 친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친이 핵심에서 완전히 비껴나가 있어가지고 한만부 신세니까 엄격히 얘기한다면 그분이 그거를 밝힌다는 게 친박이 밝히는 거하고 큰 차이가 있나요? 아니, 그래도 친박계보다는 당시의 내부의 상황을 그래도 잘 아는 그럴 수도 사람이죠. 있겠죠. 그래서 워낙 이상득 의원하고도 사이가 안 좋다는 얘기가 많고. 앞으로 자원 외교에 대한 진상을 규명할 때 정도원 의원의 역할이 상당히 저는 기대가 된다. 그때는 국민의 입장에서 한 말을 하겠다고 했으니 네. 한번 이번에 그런 말을 한 메시지를 드린 것은 저는 잘했다. 이제야 국민의 소리가 제대로 잘 들리시는가 보다. 베스트로 꼽았습니다. 이게 자, 황 의원님, 박근혜 대통령 꼽으시고 지난주 초에 보면 9박 10일인가요? 예. 8박 9일 마치고 보면은 중국, 미얀마, 호주 귀국하는 길에 비행기 안에서부터 좀 뭐 깜짝 쇼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깜짝 홍보라고 할 수 있겠죠. 한 30분 동안 공중에서 기자 간담회 하더니 또 전순옥 의원과 함께 한 5개월 전에 한 약속 지켰다는 거 아니에요? 예. 물레동 있는 철봉 골목 방문했어요. 예, 예. 방문했고 처음이죠. 또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여야 지도부를 갖다가 청와대로 초치해서 그동안 보면은 해외 순방 결과 등 또 말씀도 드리고 하겠다 그랬는데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위원장께서 아유 뭐 대통령하고 저 야당 대표하고 자주 만나면 격 떨어져요. 가서 지시받을까봐 못 들어가겠어요. 그러는 바람에 여당 지도부하고만 얘기했는데 저는 그런 부분에서 사실 오늘 문희상 위원장도 좀 워스트로 꼽을 생각이었는데 또 원체 워스트로 나오신 분들이 많아갖고 뺐는데 어쨌든 간에 지난주에 보면 뭐 어떤 국민들과의 소통 예. 뭐 기자들이요 그걸 국민들의 대표 아니에요. 네. 그다음에 전순옥 의원과의 약속 지키는 것. 그다음에 어쨌든 여야 자주 만나겠다. 그만큼 이제는 3년차 들어가면서 마음이 좀 급하시겠죠. 그래서 보면 어떻게 보면 제가 보기에는 좀 본격적인 소통 행보에 나서려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측면에서 저는 베스트를 꼽았어요. 저는 좀 안타까운 게 있는 게, 문희상 비대위원장이 만나자 그러면 좀 만났으면 어땠을까 하는 안타까움이 이게 있어요. 조금 생각이 좀 다른 게 있습니다. 물론 뭐 그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만은 지금 문희상 비대위원장은 저는 오히려 안 만나는 게 이번에 낫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싫다. 안 만나겠다가 아니라 지금은 때가 아니라는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건 좀 인정하시죠? 지금은 때가 아니다. 그래서 이번 정기국회 끝나면 만납시다. 이렇게 했는데 왜 그러냐면은 지금 당내에 여야가 지금 사자반과 공무원 연금 피해 놓고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예산의 문제도 지금 막판 9분 능서 왔는데 1분 능서이 제일 어려운 거예요. 그걸 앞두고 난 다음에 또 지도부가 청와대 가가지고 얘기를 듣고 오면 당에서 무슨 얘기냐면 잘 다녀오셨습니다가 아니라 또 무슨 지침을 듣고 왔느냐. 또 무슨 지침이냐. 결국은 여야 협상팀에 힘을 실어주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때가 아니라 본 거예요.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물러나고 나아갈 때를 안 거죠. 뭐 잘한 판단인데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이번에 이것을 본격적인 소통 행보라고 보는 것은 본격적인 소통 행보를 한 적은 언제입니까 벌써 지금. 10번도 넘습니다. 또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고 싶지가 않고 다만 물레동 철공소 골목을 다녀온 것은 약속을 지켰다는 측면에서 또 메시지가 철공소는 70m 우리 근대화의 뿌리입니다. 이 다녀온 것은 인정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문자 오셨습니다. 1698님 궁금한데요. 두 분 이렇게 격렬하게 토론하시고 끝난 후에 괜찮으신 거죠? 그럼요. 우리 여기 밑에 내려가서 담배 한 대 아니요, 안 괜찮습니다. 왜 박상규 박사 담배 안 펴요? 우리 들어가시잖아요. 저 문희상 위원장 얘기 한마디 짧게 하면. 네, 짧게. 근데 문희상 위원장이 나 필요할 때는 대통령 만나자고 지난해부터 만나자 해놓고 이제 막상 보면 대통령 만나자 하면 이런저런 이유에서 안 만나면 앞으로 알겠습니다. 청와대에다가 만나자고 얘기할 끝나고 만나자고 하지 않습니다. 얘기할 그런 명분이 없어져요. 예. 0371님, 오늘 엄청 조마조마하면서 들었네요. 긴장감 100배인 코너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 황태순 박상범의 베스트 워스트 오늘 순서 여기서 줄이죠. 어르신들의 근육을 풀어드리고 싶다는 몸짱 트레이너들.
기프트카 쉐어링을 신청해 강원도 유천리 마을을 찾았답니다. 아이 시원하다. 아이 시원하다. 기프트카 덕분에 화장까지 확 풀리셨네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모두의 차 기프트카 쉐어링. 기프트카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세요. 현대자동차 그룹.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하루 종일 날씨가 흐리고 비가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들 비에 대비하셔서 우산 갖고 나가시는 거 좋을 것 같고요. 저는 내일 오전 7시 15분에 여러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율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